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작성해오고 그리고 또 수정해온 그런 레이어들 그리고 레이어들의 스타일 그 결과물들을 이제 지도로 결실을 맺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판이라는 거를 레이아웃이라고 하는데 조판을 시작할 거고요. 좌측 위쪽에 프로젝트 누르셔서 레이아웃 매니저로 들어가 봅니다. 레이아웃 매니저로 들어가서 보면은 아무것도 없죠. 현재는 그게 아니라 이제 뭐 리포트, 스페시픽 등이 있는데 empty layout에서 create를 눌러 봅니다. 그리고 이름을 작성해야겠죠. 서 아파트형 공장, 그러니까 경매, 매물, 현황, 지도라고 하고 앞에 그냥 독산역 일대라고 할게요. 독산역 일대 그냥 매물 현황 지도 가로치고 아파트형 공장 이렇게 하면 도면 이름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OK 버튼 누르시면 뭔가 창이 새로 떴죠? 여기에서 이제 조판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뭔가 그냥 흰 백지인데 일단은 맨 처음에 해야 될 일은 클릭해 보시면 페이지, 그러니까 전체 종이를 인쇄해야 한다고 했을 때 사이즈를 얼마만큼 크게 할 것이냐, 그리고 비율은 이렇게 가로를 길게 랜드스케이프를 할 거냐 아니면은 폴드레이트로 세로로 길쭉하게 할 것이냐, 그 전체적인 프레임을 먼저 결정을 하고 지금은 세로로 길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오늘 그 강의록에 나와 있는 지도에 구성 요소들 있죠? 그걸 하나하나 넣으면 되는 겁니다. 일단 제목을 넣어야겠죠? 위에 보시면 add item 누르고 여기에서 아까 텍스트를 넣을 건데 어디 보자. 다이나믹 테스트 중에서 레이아웃 네임을 한번 하면은 크로스헤어가 그 마우스가 크로스헤어로 바뀌었죠? 클릭 앤 드래그로 일단 넣어주면 그 다이나믹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가지고 그 실시간으로 반영시켜주는 약간 그 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텍스트를 뜻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레이아웃 네임, 그러니까 이 지도 이름이 이제 올라와 있죠. 제목으로 쓰기에는 제격이라서 그대로 불러들여 왔고요. 다음에 보시면은 정렬이 있죠. 그 수평 정렬, 수직 정렬이 있는데 레프트가 아니라 센터, 얘는 탑이아지라 버티컬 센터로 가운데로 이렇게 넣어주고, 폰트가 있는데 어피어런스에서 폰트 들어가시면 뭐 색상도 있고요. 그런데 일단 이쪽 버튼을 클릭해서 어디 보자. 크기가 좀 더 커야겠네요. 일단 폰트는 저 같은 경우에는 에어리얼로 하고 스타일은 볼드체로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크기는 지금 10이니까 30 할까요? 너무 크네요. 25. 이쪽 크기도 좀 바꿔보고요. 뭐 그렇게 세련되지도 않지만 나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그대로 한번 두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고, 이제 보자. 근데 이게 위치가 좀 제대로 하려면 지금 엉성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이드를 넣을 수가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 위에 약간 자같이 있죠. 룰러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클릭을 하고 밑으로 끄시면 뭔가 빨간색 점선이 나오죠. 이렇게 하면 이게 스냅핑이 되는 가이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딱 붙죠. 이렇게 딱 붙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위치를 딱 맞춰주고, 또 마찬가지로 잡아서 끌면 이런 식으로 가이드가 만들어지고요.
얘도 이렇게 가이드를 넣어주고, 이 가이드는 나중에 도각선을 넣기 위한 가이드로 활용할 거니까 네,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애드 아이템들 중에서 어디 보자, 도각선으로서, 그러니까 도각선, 그러니까 격자선 말고 지도 경계로서 쓰기 위해서 애드 쉐이프 해서 애드 렉탱글, 사각형을 이렇게 넣어 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아이템 프로퍼티스가 들어가고, 렉탱글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스타일로 들어간 다음에 색상은 트랜스퍼런트 필로 하면은 채워진 색상이 그냥 투명화가 돼서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도각선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상태에서 선은 솔리드 해놓고, 조인 스타일은 미터로 하는 게 맞고요. 굵기는 도각선이니까 그냥 지금 이대로 0.3mm로 그대로 타입 보겠습니다. 색상은 이대로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아까 넣었던 이 가이드에 따라서 도각선을 끌어서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가이드를 또 새로 추가해서 제목이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레이아웃 해주고, 보니까 이 아이템들도 지금 레이어거든요. 선호가 있으니까 도각선을 가장 뒤쪽으로 빼고 제목을 앞으로 위쪽으로 빼겠습니다. 얘를 끌어서 가운데 그리고 위쪽으로 바투 넣어주고, 됐죠? 그러면은 도각선도 나왔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일단 제목 넣었고요. 그 다음에 지도 본체 맵 바디를 넣어야겠죠? 애드 아이템에서 애드 맵 클릭하고 드래그 해줍니다. 그러면 아까 넣었던 맵이 어느 정도 나오죠? 일단 대략적으로 위치를 잡아줍니다. 위치를 잡아줄 때 얘도 가이드가 안쪽에 있으면 좀 더 편하겠죠? 가이드를 이렇게 끌어서 추가해 줘 보도록 하고요. 이런 식으로 끌어서 넣어주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이제 범례가 또 들어가야겠네요. 자, 얘를 아래까지 이렇게 한번 좀 쭉 끌어 보겠습니다. 이 상태로 두고, 자, 그럼 이제 범례가 좀 필요하겠죠? 좀 넓게 보이는 게 좋겠네요. 어디 보자. 이렇게 두고 줌풀로 전체를 한꺼번에 볼 수가 있고, 지금 보니까 이 객체들이 한쪽에 몰려가 있어서 좀 주민 줌아웃도 하고 싶고 옮겨가고 싶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이 엘레멘트들을, 객체들을 좀 옮기는 거죠. 요소들을. 그러면은 지금 이 버튼인데 Select and Move 아이템인데, 그 아래쪽에 보면은 Move 아이템 컨텐츠가 있어요. 얘를 이용하면 이 맵을 그대로 이동하고 주민 줌아웃도 바로 유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좀 주민도 하는 게 좋겠죠? 마우스 휠로 돌려봐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 맵 1에서 여기에서 스케일을 36,000 얼마인데 그게 아니라 한 25,000 정도로 해볼게요. 25,000 엔터. 이 정도 확장이 됐고, 그럼 좀 끌어줍니다. 좀 더 확대해 볼게요. 15,000으로 15,000. 예, 너무 크네요. 2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어느 정도 좀 나오게끔 위치를 조정해 주겠습니다. 뭐 이 정도면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또 추가해야 되는 게 이제 범례를 추가해야겠죠? 그 애드 아이템.
그 다음에 애드 레전드 끌어서 넣어줍니다. 근데 이 법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들어간 게 너무 많아서 좀 난감하죠. 지금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일단 봤을 때 그 배경이 되는 이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필요 없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아파트의 공장 이 법리랑 주구선 계곡선 같은 이제 등고선 데이터는 굳이 법리에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숫자로 이게 등고선이라고 하는 건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그 연속 지적도는 필요하고요. 근데 다만 두 줄로 해주면 좋겠네요. 그런 식으로 한번 좀 수정해 보겠습니다. 일단 배경지도는 그대로 두고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수정할 건데, 이게 오토 업데이트로 하면 안 되니까 좀 매뉴얼하게 바꿔보겠습니다. 체크 해제해 주시고, 예, 레스터가 있죠? 이 레스터도 이런 식으로 범위가 많이 있는데 얘는 마이너스 버튼 눌러서 빼주고요. 빠졌죠? 그 연속 지적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디 보자. 아래쪽에 컬럼이 있죠? 컬럼을 한번 두 개로 하게 되면 범례가 지금 두 줄이 되면서 좀 더 작아지게 되죠. 뭐 이런 방법도 있긴 한데 이런 걸 좀 봐가면서 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뭔가 맵에 넣기에는 너무 작고 좀 짜잘할 것 같아서, 원래대로 한다면은 제가 이 필지 지목을 정리하겠지만은 일단 제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테니까 편의를 위해서요. 제거하고, 그러면은 범례가 이렇게 나왔는데 굳이 두 줄로 할 필요 없을 테니까 한 줄로 다시 줄여주고, 근데 다만 요소 중에서 이렇게 비어있는 요소는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선택하고 마이너스 버튼에서 없애주고, 보니까 이름이 좀 마음에 안 들죠? 더블 클릭해가지고 우리가 알기 쉽게끔 등고선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그러니까 원 데이터에 반영이 되는 건 아닌데 그냥 다만 법례상에 보이는 이름을 바꿀 뿐입니다. 아래쪽에 인서트 버튼 누르시면 수식인데 필요 없겠네요. 네, 다시 돌아가고, 위쪽에도 서울 남부지부 아파트형 공장 해서 너무 길죠? 매물 해놓고, 매물인 거 아니까 그냥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할게요. 공장 해놓고 괄호치고 25년 5월 이런 식으로 짧게 해주고 돌아갑니다. 예, 상태에서 좋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됐죠? 그러면은 얘를 좀 더 약간 이 외곽선도 그려주고 하는 게 잘 보일 텐데, 어디 보자. 폰트 앤 텍스트 포메이션에서 보면은 보니까 이게 폰트 크기라든가 굵기가 전혀 구분이 없죠. 그래서 좀 구분을 줬으면 좋겠는데, 레전드 타이틀을 넣어주고 한번 볼까요? 심볼 말고 어디 보자. 타이틀이 있죠. 여기에다가 범례라고 한번 이름을 넣으면 위에 올라왔죠. 그 범례 제목이 된 거고, 이 폰트를 얘는 레귤러가 아니라 볼드체로 해놓고 폰트 크기는 그대로 둘게요. 그 다음에 그룹 헤딩 얘도 마찬가지로 될지는 한번 좀 봐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서브 그룹인가? 어디 보자. 또 볼드. 네, 서브 그룹 맞네요. 그러면은 이대로 서브 그룹 두고 얘도 볼드체로 두면은 그나마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각각의 레이블들, 아이템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두되 폰트 크기를 좀 낮춰줍니다. 한 단계만 낮추면 되려나? 예, 두 단계 낮춰줍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은 좀 더 구분하기가 쉬워졌죠. 이 상태에서 적절히 위치를 맞춰줍니다. 네, 이렇게 범위를 추가해 주었고요.
그 이 범례 같은 경우에 근데 외곽의 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쪽에 프레임이라고 있는데 프레임을 활성화 시켜주시면 그 외곽 선이 생깁니다. 도각선보다는 좀 작았으면 하니까 한 0.15 정도로 약화시키고 백그라운드는 배경은 흰색이죠. 그 다음에 포지션 앤 사이즈는 확인했으니까 됐고 스페이싱 같은 경우에 간격인데 지금은 뭐 수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정도로 해서 범례까지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방위표를 추가해 볼게요. 애드 아이템 들어가서 애드 놀세로 얘도 끌어서 입력해주고 그 화살표는 다양한 그 양식들이 여기 에로우스 중에 있으니까 좀 원하는 걸 선택해 주시는데 저는 여기서 이걸로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추가가 됐고 방위는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한쪽 구석에다가 두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걸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맵이 여러 가지 있을 경우에는 싱크 위드 맵에서 그 방위를 표시할 때 연동시킬 맵을 선택하는데 지금 하나니까 그대로 두면 되고, 자, 그 다음에는 축척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add scale bar로 끕니다. 일단 기본값은 막대인데요. 막대 말고도 숫자로 나타내는 방법도 있고요. 숫자로 나타낼 때 이제 방식을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뭐 이런 표시기 방법 중에서 그냥 싱글 박스를 그대로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해서 또 보통은 이 맵 가운데다가 가운데 하단이나 이런 데 두거든요. 이렇게 두고 추천 막대까지 스케일바까지 들어갔고 이제는 격자선 한번 넣어 볼까요? 이 맵으로 들어가서 그 가이드스는 아까 우리가 집어넣은 가이드들이고 텔라스가 아니라 여기 맵에 보시면 아래쪽에 그리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 격자선 추가하는 건데요. 더하기 버튼 눌러서 모디파이 그리드 눌러보시면 그리드 타입, 뭐 솔리드 등등이 있는데 솔리드는 실선인 거예요. 그 좌표기는 맵의 거를 그대로 따르냐 라는 건데 일단 그대로 따라 보고요. 인터벌은 맵 유닛으로 해서 하고 인터벌을 한 200m 단위로 200m 단위로 한번 해볼까요? 갑자기 격자가 생기죠. 근데 이거는 너무 잦을 것 같아서 1km, 1000m 단위로 해보겠습니다. 네, 격자가 지금 생겼고 오프셋 같은 경우에는 그 위치를 조금씩 옮겨주는 건데 이게 뭐 굳이 현재 상황에서는 만질 필요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라인 스타일을 격자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굵게 나타낼 필요는 없겠죠. 그 색상은 오히려 이 경우에는 흰색이 두드러져 보일 것 같아요. 흰색으로 하고 다만 굵기는 0.1mm로 그 조인 스타일은 미터로 그 방식으로 해놓으면은 좀 더 굵은 게 낫겠죠? 한 11 아니면 14 0.15 정도로 이렇게 해주면은 1000m 간격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좀 보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없는데 프레임을 만약에 제브라 방식으로 하면 그 1000m 단위로 구분해서 이렇게 보여주게 되죠. 이렇게 하거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 한번 테스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인 몰더로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가장 눈에 잘 띄는 방식은 역시 제브라 방식이에요. 식으로 좀 표현해 줄 수가 있고요. 더각선 안쪽에 근데 좀 아슬아슬하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것만 보여드리고 이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수정을 해서 프레임은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이제 또 마지막으로 추가해볼 만한 게 감사의 말이죠. 감사의 말 같은 경우에는 따로 항목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데, 일단 한번 아무렇게나 넣어 보겠습니다. 현재는 add 아이템 해놓고 여기에서 쉐이프 하고 이런 뭔가 사각형을 추가해서 감사의 말이 좀 이렇게 들어갈 만한 공간을 좀 만들어 주고요. 또 스타일을 조금 만지긴 해야겠죠? 만져주고, 예, 됐죠? 해주고 여기 위에다가 또 텍스트를 넣습니다. 텍스트는 뭐가 좋을까? 네, add label 집어넣어서 뭐가 좋을까요? 데이터 출처를 좀 넣어볼까요? 자료 출처 해놓고 1번 vworld 2번 교토정보 플랫폼 이런 식으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제 폰트를 수정해서 어디 보자. 글자는 그렇게 클 필요 없겠죠? 다음 얘는 볼드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대로 두겠습니다. 다만 그 위치가 좀 더 이렇게 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됐죠? 그 얘도 크기 맞게끔 맞춰주고요.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한 객체는 어느 정도 네, 추가된 상태고, 그럼 이 상태에서 일단 저장을 해 주시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레이아웃 버튼 눌러가지고 Export as PDF 눌러서 여기에다가 세이브 버튼 누르시면 몇 가지 체크할 사항이 있는데 그대로 넘어갑니다. 세이브 버튼 누르시면 렌더링 과정을 통해서 연산하고 있죠? 네, 되었고요. PDF로 나온 결과 데이터입니다. 이런 식으로 도면이 완성됐고, 한번 좀 확대해서 보면은 우리가 해상도를 좀 더 높이면 좀 더 잘 보일 텐데, 우리가 아까 추가했던 그 이제 필지의 지번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좀 더 제대로 만들려면은 더 시간을 들여서 조정할 필요가 있긴 하겠지만은 오늘 실습상으로 일단 이 정도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